네, 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FOMC 결과를 앞두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 그렇죠. 모습이에요. 글로벌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나 전반적으로 다 방향성을 좀 잡지는 못하고 있는, 서로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ETF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새벽에 어떤 결론이 나오던 간에 이제 시장의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좀 되기는 하고, 어쨌든 지금 금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매매하시는데 조금 주의와 관심을 좀 요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상해 A 증시 기준으로 한 3,500선 정도에서 조금 이제 안정성을 좀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안정성을 찾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커다란 이슈가 이제 발표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그 후강통을 필두로 해서 투자됐던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좀 급속도로 좀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다시 투매로 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좀 쌓아왔던 안정적인 흐름이 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중국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에 금주에 나오는 이런 강력한 이슈들을 토대로 조금 그런 섣부르게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그 추세를 맞춰서 그냥 타고 가시는 매매가 훨씬 더 수익을 내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000선, 엊그제는 2,000선을 잠깐 이탈하기도 했었고, 다시 강한 좀 반등이 오면서 한 2,050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안정권 다시 찾고 있는데, 예측은 되게 많습니다.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 불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좀 2,100선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아니면 당연한 얘기지만 달러 강세가 다시 일어나면 증시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것이고, 원자재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오늘 아침에는 어떤 커다란 기업이 하나가 또 이제 도산위기라는 이런 뉴스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P에 한 30% 가까운 구성 종목이 그 원자재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현 단계에서 섣부르게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미리 선행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가 되고 증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신 다음에 후행 매매로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내시기가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FOMC 결과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발표가 될 그렇죠. 거고, 금융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새벽에는 초읽기 있는 이 상태인데 뉴욕 증시 올랐고, 국제유가도 반등이 나왔어요. 네. 3% 가까이 올랐고, 상품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을 어제 보니까 한 14년 만에 최저 그렇죠.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상품 가격 동향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원유 선물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이후로 이제 거의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배럴당 한 34불까지 떨어졌었고, 지금은 선물 기준으로 한 36불 중후반 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굉장히 크게 저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선물, 특히 원유 선물이나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로 들어갔는데, 더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충격적인 바닥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가의 매력만으로는 들어가기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적으로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만 조금 많다가 요새 들어서 조금 바닥권이다 보니 좀 좋은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상승에. 이를테면 전 세계 유정의 한 30% 정도가 이제 계속 손익분기점 이하로 이탈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산출량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그다음에 오펙 그 총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워낙 바닥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발언을 하는 것도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따도 짚어드리겠지만 섣부르게 지금 예측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현 가격대가 굉장히 저가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좀 들어가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뭐 역대 세 번째 엘니뇨가 강하다. 네. 뭐 지금도 저희 뭐 한국의 서울 날씨만 해도 너무 지금 온화하잖아요. 온화한데 미국 날씨도 뭐 계속 12월 굉장히 온화하게 지금 지내고 있고 1월에 날씨에 대한 예보가 나왔는데 1월은 뭐 역대급으로 정말 온화할 거다. 네. 이런 예보가 또 나왔어요. 14도가 높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연가스 제가 계속 짚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대부분의 수요가 난방용으로 쓰이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난방용으로 쓰이는 천연가스가 워낙 온화하다 보니까 난방용으로 쓰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공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되게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워낙 저가 매력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확실하고 따라서 뭐 원유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추세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원유나 천연가스 모두 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달러 강세나 약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오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판단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1,100불, 온스당 1,100불 선이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하회한 상태에서 한 1,060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뭐 달러의 강약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금 선물인데 뭐 달러만 해도 뭐 올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로 됐다가 이제 뭐 12월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되기 이제 그런 무렵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막 하락했다가 하루는 하락했다 하루는 상승했다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나 뭐 대부분의 큰 메이저 업체들도 이렇게 시장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운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리 선행하는 매매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또 제시해 주셨던 두 종목이 있는데 ETF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방향성도 그렇고 뭐 지금 대부분의 시장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좀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이 모호하다 보니까 ETF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뚜렷한 방향성이 좀 없긴 했습니다. 그 말씀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USO 상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굉장히 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 지금 뭐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표 발표에 의해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고 빅스 같은 경우가 되게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2,000선에서 2,100선 사이에선 박스권 움직여서 상단에서는 뭐 매도를 하시고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이런 전략을 좀 고수하셨다고 하시면은 뭐 제가 추천드렸던 그 주에 좀 굉장히 큰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18% 가깝게 뭐 상승을 좀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하락해서 강하게 또 반등을 하면서 2,100선에서 2,000선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좀 손실률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의 흐름들이 조금 뭐 빅스를 제외한 뭐 제가 뭐 추천드렸던 USO나 뭐 이렇게 금 관련된 상품들 현재 방향성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낮은 확률로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오든지 어느 정도 조금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드는 건 오늘 새벽에 이후부터 좀 추세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추천해 주시는 그 ETF는 또 금리 인상과 또 관련돼서 또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일 텐데요. 유망 ETF 소개해 주시죠. 네. 유망 ETF 뭐 모든 관심은 사실 에너지 섹터의 원유 대부분의 뭐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원유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원유에 관련된 선물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USO라고 하는 레버리지 1배짜리 상품이 아니라 UWTI라고 하는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8년 이후에 최저 가격까지 지금 하락한 건 맞고요. 그래서 원유라는 그런 그 상품 자체의 가치가 지금 뭐 과잉 공급이나 그 다음에 뭐 투매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도 굉장히 조금 크게 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모두가 예측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그런 뭐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뭐 USO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으로 가는 그런 ETF지만 UWTI는 USO가 만약에 1% 온다고 하면 그 똑같은 시기에 UWTI는 이제 3배를 추종해서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는 추세 방향을 보고 이제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상승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의 그런 유입들도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고 상승폭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UWTI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 상품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역시 원유와 관련된 ETF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건 조금 안정형인가요?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방송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선행으로 매매를 하시지 말고 지표가 나오고 발표가 되고 시장에 나오는 그 흐름을 따라서 추세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상품은 이제 DWTI라고 해서 원유 하락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UWTI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유가 하락을 했을 때 3배의 레버리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유가 상승하면은 UWTI가 3배로 움직이는, 3배로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유가 하락하게 되면 DWTI가 3배로 또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상계될 수 있는 정반대의 종목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뭐 17일 날 금리 인상 뭐 발표가 나게 된다면 그 날짜에 어느 정도 저가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유가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가격도 워낙 그 저가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 올 초만 해도 그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원유 관련된 이제 해외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 뭐 한 보통 하루당 뭐 움직일 수 있는 틱이 평균 한 150틱이라고 해서 150틱 정도 움직였었는데 그날은 한 150틱 정도 빠졌어요. 장 중반에. 그래서 뭐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가셨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800틱이 넘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원유 선물은 한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그런 지표 발표가 나오고 하락세가 엄청나게 좀 세게 나온다 싶으시면 DWTI로 공격적으로 3배 레버리지 하락에 들어가셔서 뭐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에 조금 안정된다 싶으시면 반대로 UWTI로 매수로 잡아서 그런 흐름들을 모두 다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위아래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상품들을 추천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시기를 놓치고 조금 그 손절 시기가 조금 길어져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가실 상품은 아닙니다. USO라고 하는 레버리지 한 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 관련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크게 추적 오차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지만 DWTI나 UWTI라고 하는 레버리지 3배 상품들은 선물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면 비용이 굉장히 그 ETF 자체에서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비용들이 다 그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은 대부분 다 한 달 이내로 청산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레버리지가 큰 공격적인 상품이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 상품이고 그리고 오늘 또 급하게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일 결과 확인해 보고 그렇죠. 천천히 또 매매에 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ETF 전략 살펴봤습니다. 김수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